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색입 염료가 굉장히 진하니까 좀 극과 극인데 파마 하실 거면 그거 쓰시고. 제가 근데 마찬가지로 헤나 하신 모발도 파마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천연 염색빵이나 염색빵. 그쪽으로 보내시면은 거기 가면 또 괜찮대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미용실 와서 파마할까 봐. 그 파마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전에 뭐 했냐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러고. 염색약을 사오라고 그래요. 아, 발라주겠다? 발라주겠다. 그리고 염색약 값을 조금 빼주더라도 염색약을 사오라고 그러지. 어차피 재민 원장님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맞아요. 좋아서 오시는 거잖아요. 머리 해주는 게. 그러면 사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 혹시 가서 체험해보시고 괜찮으면 사오시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긴 하다. 나쁘긴 예전에도 그런 손님 있긴 했어. 네. 염색약 발라주고 10,000원 받고. 아, 그런 사람들 있었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손님들은 무식이 출중하지. 그러니까 로레알을 바르면 네. 냄새 많이 나요, 사실. 나요, 나. 근데 그게 휘발성이니까 네. 좋은 거예요. 두피는 잔류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눈 따갑네 어쩐데 저쩐데 하면은 그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줘야 되겠죠. 저도 그런 일 많아요. 그 인식이 잘못됐어. 왜 꼭 냄새가 안 난다고 해야 그게 좋은? 그게 모노에탄올 아민인가요? MEA? 그걸 넣나요? 염색약에도? 근데 염색약이라는 게 아민이라는 성분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석탄에서 추출한 아민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그 전성분에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뭐 공부한 만큼. 무치가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다는 거지. 근데 잔류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 산화제, 과산화수소, 그 메디칼 옥시진이라는 게 그 활성산소라 그러거든요. 우리 왜 힘들 때 막 힘들면서 거친 숨을 쉴 때 그 몸이 안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활성산소가 활성산소 우리 많으면 늙는다면서요. 네. 그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가 은퇴하면 늙잖아요, 갑자기.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탄 냄새나 이런 거 다 활성산소잖아요, 사람 죽이는. 근데 그런 성분이 머리에 남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바스락거리고 막 건조해지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산수소가 온리 과산수소가 아니라 일제에 있는 그 아민이랑 암모니아랑 과산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 나오는 거. 거기서 결합을 했을 때 방출되는 그 활성산소로 해서 탈색도 되고 색도 입혀지면서 우리 눈도 안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네요, 사실. 이걸 근데 막을 수 없네.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자극 없는 염색약 중에서 밝게 되는 게 얼마나 있나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밝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맞아. 새치는 조금 저는 그냥 새치 염색을 평생 검은정색으로 하셔도 되는 분들은 오징어 먹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미용실에서 네. 같은 미용사가 네. 같은 염색약을 했어요. 네. 띠가 생겼어. 똑같은 걸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부분이 터치보다는 연모제 도포를 했을 때 연모제가 덜 닿은 부분이 검은 띠가 남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돼요. 네. 그 띠라는 건요. 우리 눈에 봤을 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멜라닌 색소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검정색을 탈색을 했는데 중간에 검은 띠가 있죠, 생기죠. 네네네. 거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라인에 다. 네. 만약에 탈색을 했어요. 검정색을 한 사람이 집에서 탈색을 했는데 이게 띠가 이렇게 생겨서 있어. 그 밑에 봐요. 있어. 그러면 이 띠 부분이 뭐냐면은 검정 염색을 했을 때 뿔이 자란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에 검은 염색을 덮었구나. 그렇죠. 근데 검은 머리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염료와 그리고 멜라닌 색소 있죠. 멜라닌 색소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두워지는 건데 그럼 답 나오잖아요. 탈색을 했을 때 일단 염료는 어느 정도 빠졌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멜라닌 색소 제거를 하려면 탈색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얼룩. 그래서 그 얼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색을 제거할 때는 어쨌든 검은색은 약이 덜 발라져 있거나 거기에 멜라닌 색소가 더 있거나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작은 거는요 우리 눈에 사실 띄지 않아요. 근데 뭐 한 1, 2cm 정도 되는 물기 있죠. 그 정도면은 사실 좀 얼룩이 덜 제거됐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제 방법은요. 얼룩이 조금 이거 좀 지워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손님 머리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나 뭐 이제 PPT나 LPP를 좀 발라놔요. 클리닉 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룩 좀 있네요.
살짝만 제거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보이는 부분은 다 약을 발라요. 블리치를. 블리치가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염색약으로 뿌리 염색을 했어요. 13번으로. 네. 근데 분명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룩 자국이 남을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안 남으면 넘어가는 건데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약을 트리트먼트를 좀 발라 놓으시고 그다음에 손님께 얼룩이 살짝 남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살짝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방금 썼던 약 있죠? 그걸 살짝 다시 발라주세요. 아 제도포한다. 제도 귀찮더라도 하세요. 욕 그래. 먹는 거보다는 귀찮게 나- 나아요. 그거 좋은 팁이네.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손님은 어쨌든 후처리 그 트리트먼트를 해주면은 네. 머릿결 좋지 부드럽잖아요. 2, 3일 정도. 그러면 손님은 아 서비스도 해주고 맞아. 꼼꼼하게 다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셨는데 머리를 딱 봤는데 버진에어가 한 4cm 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한 또 4cm가 네. 12.4 로레알로 따지면 네. 오렌지 브라운이 걸려 있어. 네. 그리고 밑에 여기가 되게 뭔가 갑자기 밝은 색이 있는 거예요. 한 2cm 정도. 네. 그리고 또 밑에는 또 색이 있죠. 아 염색을 많이 장난을 많이 주셨군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 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딱 이렇게 보면서 아휴 6층 석탑이네. 그러면서 내가 혹시 못하네. 미용실을 자주 바꾸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면 이 리터치를 할 때 밑에 기업모브를 아예 더 빨라버렸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색이 오버랩 좀 네. 밝아졌다? 네, 네. 혹시 그런 걸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손님이 끊기는 이유가 네네. 리터치 때문에 미용실 옮기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혹시 선배님이 봤을 때는 리터치로 손님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나? 혹시 그런 거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살롱, 개인 살롱 원장님들한테 좀 팁이에요. 왜냐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다른 데 가서 파마를 하더라도 리터치만큼은 집안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드리고 그렇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염색을 할 때요. 대부분 염색을 만약에 하고 가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뿌리가 한 3cm 정도 자라와요. 맞아요. 대부분. 10cm.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뿌리 염색만 해달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색을 바꿔달라. 그럴 때는요. 뿌리 자란 거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맞아요. 베이스를 바탕을 깨끗이 베이스를 맞추는 먼저 거죠. 깨끗하게. 자, 잠깐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3cm에 대한 뿌리 염색값을 받아야 되나? 저는 안 받아요. 오, 저는 아예 그냥 가격을 책정을 해놨어요. 뿌리 염색 감안하고. 아, 어차피 해줄 거를 생각하고. 네. 그럼 이제 원장님들도 그런 거 생각해봐야겠네요. 디자이너들도 네. 아예 그 사실 말하면 2번 번갈아 가서 이제 한 번 머리 감고 하는 그 2차적인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강의 받으시는 분들이 아, 뿌리 조금 염색- 고민이겠네. 네, 뿌리 염색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이거 물어봐. 왜냐면 내 가격이 아니라면 네. 이거 원장님한테 욕먹거든. 네. 다른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실 지금부터 이제 네. 그런 고객을 이제 유치를 한다면 네. 일단은 뿌리를 작업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색 컬러 체인지를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왔을 때 빠져 있는 나머지 색을 명도를 확인해서 해줘라. 네. 네. 그게 가장 그렇죠. 좋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내 손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밝은색 명도의 염색을 하시면 네. 2달 안에 문자를 한번 꼭 보내거든요. 왜냐면 2달이 지나면 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발라도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잘 보면 2달이 맥시멈이야. 2달은 한 번에 바를 수 있거든. 맞아요. 원터치를 하면은 똑같이 네. 나오죠. 2달은 원터치를 할 수 있는데 석 달이 지나가면은 원터치 하기에는 뿌리는 밝고 중간은 약간 얼룩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중간을 하자니 중간에 아까 그 손님이 말한 것처럼 띠가 생길 것 같고 뿌리 애매하더라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 리터치가 사실 힘들어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리터치예요. 저희 김재민 원장님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리터치가 저는 어렵습니다. 아, 솔직하게 얘기하지. 난 리터치가 미용계에서 제일 어려워. 그게 그 사람의 두피나 이런 열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팁이다. 열 체크, 뭐 두피에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 그리고 특히 제일 얼룩이 띠가 많이 나는 경우는 지금처럼 에어컨을 많이 트는 경우가 얼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염색 공부할 때 보니까 실내 온도가 24도라던데. 24도대가 가장 좋다. 사람 체온하고 가장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람 체온과 그 환경 온도가 가장 적당할 때 있죠. 봄, 좀 초봄, 중간 봄, 네. 그리고 이제 초가을. 그때 염색 그때 잘 돼요? 그때는 얼룩이 잘 안 지고요. 겨울에는 또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얼룩이 제일 많이 만들어져요. 아, 에어컨 때문에. 근데 더워서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럼 뭘 씌워야겠네? 근데 거기에 또 잘못 씌워놓으면은 네네. 또 얼룩져? 얼룩지거나 염색할 때 앞머리 쪽에
컬러 하지 마.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얼룩과의 염색이 제일 어려운 네. 것 같아. 하지 마. 진짜. 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선배님 염색 강제가 그래서 없나 봐 많이. 얼룩에 한이 쌓인 사람이에요 저는. 응. 근데도 지금 그거하고 싸우고 있고. 그거는 좀 네. 오늘 몇 가지 좀 알려주고 가야 돼. 네. 오늘 최소한 얼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 미용계 얼룩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네? 우리가 그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베이스 잡고 전체 다 하자. 네네. 손님이 베이스를 안 잡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없다, 뭐 한다,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 뭐 이런 이유로. 네. 근데 사실 선배님 요즘에 미용계가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오른 만큼 기술력도 사실 신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옆집도 얼마 받으니까 야 우리 집도 이 정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용계에서 우리가 열심히 막 해도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격만 올리기보다는 기술력을 올려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런 기술력 있는 가격 어디 가서 배우기 참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TV에 볼 거야 뭐 볼 거야. 어디 가도 이런 컬러 리터치하는 거 누가 알려줘? 안 알려줘요.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스킬업 책 보시면 거기에 소스 좀 나와요.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네. 책 구매해서 봤는데. 선배님 아, 진짜 꼬리빗으로 좋은- 바르지 않으세요? 네. 그죠? 탈색약은 꼬리빗으로. 핸드 팔레트 해가지고 네네. 거기 꼬리빗으로 걷어서. 바르잖아요. 거기서 얼룩 제거하는 방법도 다 나오고. 저는 우리 인턴 친구들한테 리터치 할 때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손님이 되게 좋아해요. 왜? 분명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꿀팁일 수 있는데 내가 전국에 있는 손님들 다 먹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얘기하면 네네. 리터치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손님들은 자꾸 염색을 하면 할수록 중간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딱 두 가지 빗을 챙겨요. 꼬리빗, 도끼빗. 굉장히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작이 하나 있어요. 네. 뭐지? 궁금하다. 지금 원장님 시술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팔이 오른팔이죠. 네. 그리고 오른팔이 지금 가장 많이 긴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지금 벽에 편하게 그냥 몸을 붙이신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쥐고 따라해보세요. 팔을 그냥 최대한 벽에 닿도록 넘겨볼게요. 자, 이때 만약에 아파.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시면 아, 여기요. 어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아. 여기 따라가면 어우, 죽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음. 자, 다시 지금 어깨가 같이 네. 안 가네. 자, 안 괜찮아요. 가. 안 넘어가시죠? 안 가.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개인차마다 있겠지만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나오질 못해요. 안 그렇죠.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맞춰놓은 상태에서 딱 3번만 따라하시면 어깨를 늘릴 수 있어요. 오, 다시 왜지? 볼게요. 네. 저쪽에 뒤꿈치를 붙이시고 네? 아까처럼 팔을 그대로 쭉 넘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원장님은 이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내리시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막을 거예요. 자, 5초만 힘을 줘볼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셋, 둘, 넷, 다섯. 다시 힘 빼시고 앞으로 밀어요. 자, 다시 쭉 하나, 앞으로 둘, 밀어요. 셋, 넷, 다섯. 오. 다시 힘 빼시고 자,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힘들어. 넷, 다섯. 이렇게. 자, 다시 아까 그 위치에다가 딱 맞춰. 여기서 딱 가면 대박인 거잖아. 네. 네. 그죠? 아까랑 전 똑같이 지금 봤어요. 몸이나 어. 골반을 쓰지 마시고 네. 주먹 쥔 상태에서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오! 남아! 이렇게 오! 갑작스럽게 네. 넘어가죠 지금. 오! 이 근육 자체에 지금 긴장을 좀 빠르게 풀어가지고 아. 넘겨주시는 거예요. 오! 재밌어. 어깨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근육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죠. 오! 제가 완전 아, 안 되죠. 오, 야, 괜찮은데요?